안녕하십니까, 우윤표 작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어본 책은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만 봤을 때는 이 정치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떤 경제학적인 접근을 해주는 개론서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이 전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일 때 이 청와대 정책실장 하셨던 분이라서요. 사실은 이러이러한 점이 좀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좀 부동산 집값을 잡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일종의 회고록 또는 어떤 경제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요약하자면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은 남 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오른 거 아니다. 전 세계가 다 올랐다. 그리고 언론이 너무너무 과장했다. 그리고 규제가 너무 약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핵심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시간 많으신 분들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도록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저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현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이시면서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신 분이 쓰신 책입니다. 부동산과 정치. 그래서 여기서 부제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좌절과 한국 사회의 과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이 책에 대해서는 지금 이 귀향하셔서 평산 책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추천사를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홍보를 하시기도 하고 추천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내용을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작아서 안 보실 텐데요. 글자 크게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부동산과 정치는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사회수석과 정책실장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저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짚어본 책입니다.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 비판도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는데 그 스스로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습니다. 최근엔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실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었습니다.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습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픕니다.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습니다.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추천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주요 문장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도 경기적 요인,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있기 마련이고 우리나라에만 나타난 현상이 있는가 하면 전 세계가 함께 겪는 일들도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책들은 효과를 거두기까지 시차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금융, 세금, 공급 대책 순으로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그러나 시중의 기대와 요구는 그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간단히 진단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방송이나 언론 코멘트를 통해 부동산 시장과 정책을 몇 마디로 재단하는 것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저자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 잘못 아니야. 전 세계가 다 올랐는데 왜 우리 가지고 뭐라 그래? 그리고 이 집값이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 집을 지으려면 최소 2년 걸리고 4년 걸리고 하는 기간도 있는데 그거를 왜 조급하게 못 기다려주냐? 이건 니네들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이 뭐 정책이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몇 마디로 재단한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좋게 들리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니네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야. 사실은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자기 성찰, 나쁘게 이야기하면 변명, 저는 이렇게 느껴졌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마주한 부동산 시장 여건이 매우 어려웠던 것은 분명하다.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에다 이명박 박근혜 기간 동안 줄어들었던 공급이 문제가 된 시점이었다. 정부로서는 세제 금융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최대한 빨리 공급을 늘리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책 효과는 더디기만 했다. 수요는 예상보다 더 빨리 늘었고 공급은 구조적으로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만들겠지만 비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 희화화되기는 했지만 주택 공급의 현실적 어려움을 가장 정확히 담아낸 표현이다. 예, 여기서는 일종의 억울함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 집값이 오를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뭐 하냐? 집값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뭐 하냐?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책 결정권자들의 어떤 고충이 이렇게 전혀 이렇게 뭐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그렇다면 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 전 세계의 유동성 확대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갑자기 늘어난 수요, 결국에는 사람들의 어떤 그 투기 수요가 자극이 됐다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짚어내고 있는데요. 그 투기 수요가 이제 자극이 돼서 집값이 올랐는지, 집값이 올라서 투기 수요가 자극이 됐는지 이게 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여기서는 명확하게 이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판단은 이 수요가 늘은 게 사실 누구 때문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아쉬움들이 있다. DSR을 원래 계획대로 좀 더 일찍 좀 더 과감하게 도입했다라면 전세 대출도 인상분만 적용하고 주택 구입 시에는 즉시 회수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을 금지하거나 비율을 대충 낮췄더라면 개인 사업자 등의 변칙 주택 투기와 매집을 막았더라면 더 나아가 금융기관의 일일 대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관리했더라면 욕먹더라도 청년층들의 영끌을 더 강하게 억제했더라면 정치권의 돈줄을 막지 말라는 압박에 더 강하게 대처했더라면 금융기관의 안정보다 가계의 안정과 집값 안정에 좀 더 경각심을 가졌더라면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 욕을 먹더라도 금융 부분에서만은 더 강하게 대처했어야 했다는 탄식이 나온다. 적어도 공인인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집값 맞추기 경쟁에 나서지 말자. 또 그것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자. 집값 동향이 생중계되고 있는 나라에서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까지 점쟁이 대열에 나설 필요는 없다. 어떤 저명 대학 교수는 전망을 맞췄다고 자랑하는 것을 넘어 책을 내서 유망지역 투자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런 분이 하지 않아도 하실 분들은 많다. 볼썽사납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님이 후회하는 게 뭐냐 하면은 공급을 늘려서 이 집값 안정을 추구했어야 되는데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자, 여기서는 좀 더 왜 규제를 하지 않았을까? 왜 좀 더 돈줄을 죄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의 투기 수요를,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라든가 이 주택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자 취급을 왜 더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집값이 잡혔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책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부동산 집값이 올랐다라고 이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판단의 문제가 될 텐데요. 저는 이게 수요와 공급에서 이 수요가 늘어나면은 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내려가면은 또는 고정돼 있으면은 이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하는 어떤 기초적인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자의 어떤 얘기는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때 이 수요를 때려잡지 못해서 지금 너무너무 한이 된다. 우리가 전임 정권이 이렇게 부동산 정책 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거는 더 강하게 이 주택 수요자들을 때려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후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껴졌던 거는 나중에 이 정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진보 진영,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또는 진보연합 측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선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더 때려잡지 못해서 한이 된다라고 하는 거의 연장선에서 더 강한 수요 억제책, 이러한 것들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사실은 억제한다고 해서 억제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어떤 진보 정권의 어떤 정권이 이렇게 된다면은 부동산 집값이 다시 이제 그 꿈틀거리면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속도가 가팔라지지 않을까,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이 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야, 전문가들 니네들 나대지 마.
그리고 이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 계세요. 뭐 하버드 나오고 지금 뭐 서울대학교 교수님 하시고 요런 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뭐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떤 그 불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야, 너 말고도 부동산 그 숟가락 올려놓는 사람 많으니까 너까지 나서지 마. 넌 나대지 마." 이런 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예측이 잘 맞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하게 된다면은 어떤 그런 맞는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반대로 더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어떤 판단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저자는 "야, 네가 그 나대기 때문에, 너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제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 그리고 뭐 교수면 그냥 뭐 논문이나 써."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깊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 맞췄으면은 그 사람을 데려와서 "좋아, 당신이 잘 맞췄으니까 한번 정책에 있어서도 한번 무슨 설계를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맞추는 사람은 그 시기 질투하는 거 있잖아요. "흥, 쟤는 뭐 맞췄다고 저렇게 나대는데 너 오래 못 갈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왜 못 잡았을까? 문재인 정부 기간 집값이 폭등한 배경에는 물론 전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이 있다. 이는 집값과 금리, 유동성의 관계를 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 유동성 공급도 악영향을 끼쳤다. 같은 이유로 거의 대부분 선진국들도 지난 몇 년간 심각한 집값 앙등을 겪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 순환에 따른 수급 불균형은 단기적인 해결이 어려운 악조건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 하락과 공급 축소의 영향이 경기 회복 후에 폭발한 셈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수요 억제는 물론이고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예, 여기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줄만 읽으면은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역부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과연 정말 그게 최선을 다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켜 보면은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어떤 서울 지역에서 전임 시장님이던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하신 주요 정책이 "야, 재개발하지 마, 재건축하지 마, 건물 높이 짓지 마, 35층 이상 짓지 마, 재건축 앞으로 꿈도 꾸지 마." 뭐 이런 류의 어떤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게, 지금의 어떤 그 뭐 모아주택이라든가 여러 그런 정책적인 그 공급 확대를 위한 여러 뭐 신도시들, 3기 신도시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만약에 제때 이루어졌다면은 이 과연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실은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민감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 내 집이 생기고 집값이 오르면은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진보가 아닌 보수 성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이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낙후된 재개발 지역을 다 밀고 새로 아파트를 이제 지어서 올리는 이제 재개발을 한다든가, 낡은 아파트를 다시 짓는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거기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은 보수 성향의 어떤 투표를 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수요를 뭐 제대로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전임 정권의 어떤 큰 어떤 과오가 되겠고요. 공급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사실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다지 와닿지는 않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입니다. 2017년에서 2022년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는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 탓 아니야, 문재인 정권 탓 아니야.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거는 저금리 때문이고 투기 수요 때문이고 과장한 언론 탓이다. 그래서 책의 중간에 보면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언론사들에 대한 불만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폭등은 저금리, 투기 수요, 과장한 언론 탓이다. 자, 여기서 빠진 게 혹시 뭔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이렇게 실현되지 않았다,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건 다 남 탓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경기 때문이고
이 정신없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그런 못된 다주택자 투기 수요자들 때문이고, 이것들을 다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과장한 언론 탓 때문에 부동산 폭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만약에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이건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고찰이 잘 된다면은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때 내 잘못은 이거였어, 반복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뭔가 문제를 개선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사실은 정부의 잘못은 이제 하나도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잘못이 없으니까 다음에 똑같은 상황을 이제 마주하게 됐을 때 똑같은 처방이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책은 18,000원입니다. 과연 이 책을 살지 말지는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은 비교적 읽기에 어렵지 않게 300페이지 안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글자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배치가 그래도 한눈에 잘 들어오는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볼 만은 한데 과연 18,000원의 가치는 있을까?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